낙찰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차익을 최대로 누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아파트는 아니고요. 거래들이 비교적 좀 되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의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좀 보겠죠. 물건이 크다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물건이 크면 수익률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대출 규제에도 강남 지역 우량 물건들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를 같이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대출 규제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양극화 심화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자면 노도강 낙찰가율은 이제 평균보다 낮은 반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다는 강남 3구에 포함된 지역들은 이제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강남구 개포주공 6단지 사례를 가져와서 낙찰가율 1위, 감정가가 한 20억 정도 됐나 봐요. 근데 낙찰은 25억 2,6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낙찰이 된 거죠.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현금이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본금 안에서 가능한 물건들을 찾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강남 3구 이런 데는 이제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가장 좋은 데 투자를 하는 거고, 돈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밀려나게 되는 거죠. 더 큰 돈이 강남 3구에 모이는 거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제 돈이 뭐 빠져나간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격이 그대로여도 강남 3구가 가격이 오르면은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유지만 해도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서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제 뭐 비슷한 내용인데, 감정가보다 비싸도 강남이라면 방금 봤던 이제 개포주공 6단지도 감정가보다 5억이나 비싸게 샀지만 땅 가격이 오르는 거를 내가 먹겠다라고 해서 차익이 지금 당장은 크지 않아도 앞으로 올라갈 걸 보고 입찰을 하는 거죠. 경매시장에 우량 물건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강남 아파트까지 경매로 나오겠어요.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싸게 사지 않더라도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희소성인 것 같아요. 내가 높은 가격에 입찰을 하더라도 사두는 거죠. 사두는 게 먹히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가격이 아예 저평가돼 있거나 아니면 아예 제일 좋은데, 그래서 제가 주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안 좋은 데를 얘기했죠. 거기가 시장 분위기가 박살이 나버리니까 가격이 내려가 있어요. 그런 데를 내가 보유를 하면서 사두겠다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가장 좋은 데를 사면 됩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어쨌든 희소성도 있고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물론 그만큼 이제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여유가 된다면 거기를 사놓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내가 차익을 먹겠다라고 미래에 베팅을 한 거죠. 어중간한 아파트를 보려면 입찰자들이 정말 많이 몰리거든요. 이 기사에서 예시로 든 게 도봉구 쌍문동 한양 아파트 응찰자가 18명이 몰렸어요. 반면에 강남 개포동 개포 6단지는 감정가보다 5억 7,600 비싸게 받아갔지만 입찰 경쟁은 10명이 안 됐습니다. 9명이었어요. 낙찰이 84%에 됐고 감정가보다 5억 넘게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당시 시세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가랑은 전혀 맞지 않아요. 돈이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이제 개포주공 6단지 이런 강남 아파트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이득이고 경쟁도 지금 낮은 수준이고. 투자금이 한 5천 정도 있는 분들이 이쪽 경매를 좀 주목을 하면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생들이 좀 결과를 많이 만들어 온 지역을 대표적으로 꼽자면 경기도 수원이 인구 밀집도나 이런 게 높기 때문에 단기 매도가 좀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시, 일산에도 빌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빌라들도 이제 거래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기억나는 게 안양, 안산, 최근에 인천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추홀구는 아예 매도가 안 됐었는데 미추홀구도 나오고, 숭이동도 나오고, 부평도 예전에 한번 나왔었고. 사실 서울은 웬만하면 거래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가격이 싸면은. 근데 이제 경기도 중에서는 인천까지 포함해서 좀 성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지역에서만 매도 사례들이 막 엄청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매도가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 칼같이 나눠지는 건 아니고, 내가 싸게 받았는지 비싸게 받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낙찰을 받고 시세보다 싸게 내놓기 때문에 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의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도 내 매물이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뭔가 입지적인 메리트일 수도 있고, 가격적으로 다른 매물보다 월등히 저렴할 수도 있고요. 저는 가격을 싸게 내놓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의 기준이 되는 순간 입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부동산을 바라볼 때 입지나 평지인지 오르막인지 역세권인지 학교가 주변에 이런 걸 보거든요. 입지라는 건 항상 더 좋은 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가격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르막이지만 싸게 사서 내가 금매 수준으로 내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앞서서는 매도가 비교적 잘 되는 지역을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좀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자, 매도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수요자가 없는 거죠. 공급자들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고 노력을 하겠죠.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점점점 이제 저평가가 되는 겁니다.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없지만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은 거기에서 실입주 하는 분들이 집을 사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팔아야 되는 대상은 투자자가 아니라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실수요자는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나머지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추홀구 이런 데는 거의 사고가 생겼던 이제 근원지거든요. 주안동, 뭐 숭이동, 매각 사례가 나오긴 했지만 매도가 활발하게 되진 않는다. 인천 미추홀구라든지 뭐 화곡동, 경매 물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반 매물들이 잘 거래가 안 돼요. 거래로 보려던 분들도 경매로 싸게 살려고 하는 추세라고
상승세라고 합니다. 실제 부동산에 다녀서 제가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시장을 가보면 확실히 이제 전세가랑 매매가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매가가 전세가만큼 빠졌다는 거는 이제 정말 집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경매로 전세가보다 싸게 사서 보유를 2년 동안 하고 2년 뒤에 갭이 좀 벌어졌을 때 매도를 하셔라, 이런 걸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 매도 잘 되는 지역 그리고 저평가가 확실해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지역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목할 만한 물건 이런 게 있을까요? 경매로 좋은 물건이라는 거는 내가 더 싸게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2억짜리를 1억 9,500에 받으면 그건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경매에서 좋은 물건을 받았다라는 건 같은 2억짜리를 1억 7천, 6천에 받아야 좋은 물건이 되는 거지, 그 물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에 받냐에 따라서 물건이 좋고 나쁘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기준은 가격인 거예요. 낙찰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차익을 최대로 누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아파트는 아니고요. 지금 저평가돼 있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 사고가 터졌던 지역의 빌라 오피스텔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계 수익을 보겠다, 단계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단기 매도가 되는 지역을 봐야겠죠. 서울권이라든지 일산, 수원, 안양, 안산 거래들이 비교적 좀 되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의 아파트를 또 보면 안 되고요. 그 지역의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좀 보겠죠. 대신 매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입찰 경쟁이 좀 있습니다. 저평가된 지역만큼 싸게 받진 못할 거예요. 낙찰이 돼야지 어쨌든 돈을 버는 거니까 확률을 좀 높여서 입찰가를 500만 원이라도 높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500만 원 덕분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물건이 크다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물건이 크면 수익률은 줄어듭니다. 5천만 원 정도면 웬만한 빌라들 다 볼 수 있어요. 대출이 안 나온다 하는데 우리 교육생들은 대출 다 받고 있잖아요. 투자 성과가 이렇게 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더 큰 물건에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 시장에는 항상 투자금이 얼마든 그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죠. 빌라 경매는 아파트 경매보다 어렵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빌라 경매를 잘 배우는지 네. 정규 강의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생 특강도 있고 법무사님의 명도 특강부터 해서 세금 특강, 대출 특강 이런 게 이제 다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주차의 경매 이론적인 내용, 그리고 빌라 시세 조사하는 방법부터 해서 임장 방법, 그리고 뭐 인테리어 이런 것까지 다 교육을 하고요. 법원 체험을 하고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을 조사를 하고요. 그 조사했던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제가 해드립니다. 얼마 정도 시세 파악이 됐고 얼마 정도 쓰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다 전달을 해드려요. 추가적으로 임장 교육 그리고 현장 교육, 권리 분석에 관해서 약간 미비한 내용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쫙 취합을 해서 라이브로 보충 강의를 해드립니다. 수업 전에 제가 복습을 해드리긴 하지만 배웠던 거를 까먹게 되겠죠. 네, 조별로 미션을 합니다. 매 주차 정해진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종강하는 날에는 여러분들이 입찰 물건이 하나 이상은 정해져 있게끔 구상을 했으니까 내가 아까워서라도 입찰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별도로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미션하면서 소통했던 내용을 쭉 정리를 해서 다른 교육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아, 저런 방법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겠구나,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커리큘럼 잘 짜여져 있지만 네.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받는 혜택들이 더 저는 쏠쏠한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단톡방이나 네. 또 스터디 운영 같은 것도 네. 이번에 또 정규 스터디 하시는 자리에 또 가신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어떤 자리인지도 잠깐 소개해 주세요. 영상에도 출연했던 분업님이 이제 스터디를 너무 잘 운영하고 계셔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걸로 알아요. 거기 조원들이 이제 나와서 오늘 임장 갈 물건에 대해서 쭉 손품 조사한 것들을 쭉 브리핑을 하고, 브리핑했던 물건들 한 대여섯 개를 가지고 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스터디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저희가 학원에서 돈을 받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경매를 계속 하시는 게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계속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쉽지 않죠. 경매를 주변에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동기부여를 해주고 같이 하자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 채팅방 이런 데서도 계속 낙찰 사례들을 올려드리고 스터디도 구성이 돼 있고, 이제 정리해서 메일을 주시면 저도 피드백을 드리고, 교육비 안에는 이 모든 인프라와 이 모든 프로세스가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학원이 빌라로도 특화가 돼 있지만 이 끝나고 난 절차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강 같은 것도 할인 혜택을 다 드리고 있고 그쵸. 또 무료 수강 기회도 드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번 강의가 또 네. 마지막 7주 강의다 보니까 네. 또 주차가 줄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올해 수강을 하셔서 더 많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